자, 중학교 2학년, 호국중, 그 다음에 일산중, 그 다음에 현산중이죠. 자, 9회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에요. 수학 동호회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한 텐트에는 7명씩 자면 마지막 텐트는 5명이 자고 한 텐트는 6명씩 자면 3명이 잘 수 없다 그런다. 그래서 텐트의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동아리 학생 수를 물어본 거고, 이 텐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풀지 마시고 꼭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텐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생겨먹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자 문제 있죠? 강당의 긴 의자 문제, 그 의자 문제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트가 총 X가 있다고 쳤는데 한 텐트에 몇 명이 자요? 7명씩 자면 마지막 텐트, 여기는 5명이 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7명씩 잘 수 있는 그 텐트의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게 x-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빠졌으니까. 그럼 7명씩 자면 7명씩 x-1개 될 거고, 마지막에 몇 명 자요? 여기 5명 자서 이게 총 학생 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두 번째는 뭐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번에는 6명씩 잔대요. 그래서 이렇게 6명씩 잔대요. 6명이 자면 여기에 다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3명이 잘 수 없대요. 그죠? 6명이 꽉꽉 채워집니다. 채워지니까 6x가 될 거고, 그러면 3명이 잘 수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3명이, 그지? 우리는 어디서 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학생 수는 이렇게 표현해서 학생 수가 같아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7x, 6x 넘어가면 x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너무 5가 되겠죠? 5가 뭐라고요? 텐트의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뭘 물어봤어? 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학생 수는 요게 그지 서로 같아요가 되겠죠? 아무데나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학생 수는 33명이 되겠죠. 자, 10번만 볼게요. 두 일참수가 주어져 있고요. y축의 a점에서 만난대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이 두 그래프의 y절편을 같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b라는 건, 이 그래프의 y절편도 2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A랑 B랑 곱할 거니까 A만 구하면 되는데 또 조건이 있겠죠? 자, 어떤 조건? 두 개의 그래프의 X축, 요 삼각형 보이죠? ABC, 그 넓이가 6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넓이 6은 2분의 1 곱하기, 얘가 지금 높이가 2가 되겠죠? 요 길이가? 높이가 2가 되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요 BC의 길이만 구하시면 됩니다. 요 길이만요. 이 밑변일 테니까. 그래서 밑변을 A를 썼나요? K라고 놓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약분되니까 K 값은 얼마니? K 값은 우리가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K의 값은 길이입니다. 길이. 그럼 이 길이는 X 절편끼리 서로 뺀 거니까 C라는 점의 X 절편은 너가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2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이 길이 6이니까 6개 거꾸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나?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Y 0 집어넣고 x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표현될 거고, 요거 넘겨 나눠주면 a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한 값은 1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조건만 뜯어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가 주어져 있는데요. P라는 녀석은 A를 출발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네요. 초속 3cm로 움직이고 몇 초 후인가? X초로 가정하면 요만큼 움직인 요 AP의 길이는 3x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놨겠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 뭐라 그랬어? 사각형 APCD. 위에 거죠? 위에 거의 넓이가 147이 되는 거는 몇 초인지 물어본 거니까 어느 순간 쭉 내려오다 보면은 딱 그 넓이가 얼마가 되는 147이 되는 그런 시간을 물어본 거네요. 그랬구나. 자,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둘이 더하면 3x 더하기 12,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지금 14죠. 14고 나누기 2가 그 넓이가 얼마나 같다고요? 147과 같다고요. 문제 이쁜데요? 왜? 요렇게 놓으면 7이 될 거고, 7이 또 얘랑 나눠집니다. 오른쪽 게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21이야? 21이면 얘가 얼마나 소리니? 얘가 9란 얘기니까 몇 초가 지났을 때 시각은 딱 3초일 때 저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런 얘기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축제를 다음같이 계획. 5분짜리 합창 공연의 개수를 X개로 세팅. 그 다음에 9분짜리 댄스 공연을 Y개로 세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섞어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1분이네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총 공연의 시간은 1시간 43분. 자, 읽어볼게. 계획이 변경돼서
얘네 둘의 개수를 서로 바꿔 구분했대. 아, 합창이 원래 x개인데 y개, 얘는 x개. 그랬더니 총 1시간 27분이 걸렸고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잘 연립해 가지고 뭐 물어봤어? 맨 처음에 기억했던 합창 구분의 개수 x와 9분짜리 그지? x, y 둘이 더해달래요? 아, 그냥 각각 구해달래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시냐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관계식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공연과 공연 사이에 쉬는 시간은 1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총 공연의 개수가 5개라고 생각해 볼게. 5개면 중간중간에 쉬겠죠. 1분씩. 그럼 몇 분 쉴까요? 그죠? 4분 쉬겠죠.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고 몇 개를 5개를 이렇게 공연을 한대요. 그러면 요 중간중간에 몇 개를 쉬어야 돼요? 이렇게 4개를 쉬어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맨 처음 시작 전과 마지막 공연 전에는 이 이후에는 쉬는 시간 없으니까 이 사이에만 쉬는 거예요. 아, 이 공연의 개수에 비해서 하나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것만 이해하면. 자, 5분짜리 합창 공연 그러면 5x만큼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9분짜리 댄스 공연에다가 총 몇 개예요? 총 x랑 y랑 x 플러스 y개인데 그치 사이사이니까 x 플러스 y에 얼마? 하나가 빠져서 얘는 1분이니까 요렇게 표현해서 몇 분이 걸렸다고요? 단위가 분이니까 1시간 60분이죠? 60분이니까 103분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정리해주면 6x 그 다음에 정리하면 10y 정리해주면 얼마니? 1이 넘어가니까 104가 될 거고 이것도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눠주면 3x 더하기 5y 더하기는 52라는 거, 요 관계식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짓을 했어? 이번에는 또 바꿨대요. 그죠? 개수를 바꾼 거야. 바꿨더니 그러면 1시간 27분이 걸렸는데 바꿨으면 얘가 요것만 갖다 쓸게요. 바꿨으면 여기가 y개를 공연했고 얘는 x개를 공연했겠죠. 자, 또 써봅니다. 그래서 5분짜리 y개, 그 다음 5y가 될 거고 9분짜리 x개 이렇게 될 거고요. 역시 총 공연의 수는 x 플러스 y니까 그 사이사이에 좀 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어서 총 몇 분이 걸렸어? 어디 있어요? 60을 더하면 87분이 걸렸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0x 그리고 더하기 6y는 1이 넘어가면 88이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5x 더하기 3y는 얼마예요? 44라는 두 번째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건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연립은 뭐 간단한 거니까. 자, 10회차 보겠습니다. 1번이네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을 때 A 값의 범위는 역시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 부등식에서 자주 나오니까 한 문제를 선정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를 1로 넘길 거야. 그러면 양수가 될 테니까 18x가 될 거고요. 저 2a 넘어가면 21 플러스 2a가 되겠죠. 뭘로 나눠줘요? 18로 나누어도 부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a 더하기 2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수익선에 그려보면 이 친구가 등호가 없어요. 이 친구가 18분의 얼마니? 2a 더하기 21일 텐데 얘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해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최초 자연수는 누구야? 1일 거고 1이 여기쯤에 위치해야 되니까 너네들이 크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1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선생님이 뭘 강조했죠? 여기에 등호에 대한 판단을 따로 또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1이라면 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1이고 이 친구도 너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등호 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도 1은 포함할 수 없으니 자연수는 나오지 않겠죠. 아, 그래서 얘가 1이어도 상관없거나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등호를 가지고 A의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줍니다. 2A 더하기 21에 18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넘어가면 마3일 테니까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걸 해를 잡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었네요. 자, 2번도 그냥 한 문제 선정했어요. 그죠? 실수하지 말라고 선정했습니다. 이 부등식이 A가 3보다 작을 때 해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 이쁘게 묶여 있잖아요. 얘는 그대로 쓰시고 얘네 둘을 넘겨줄 건데 넘어가면 얼마니? 5A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니까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너로 나눠주면 끝나는 건데 그지? 너의 범위를 반드시 판단해라. 숫자가 아닌 그지?
문자가 표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뭐보다 작아요? 3보다 작대요. 한 0 정도 집어넣죠. 뭐 0, X, A 0. 0은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가 있죠. 얘는 음수니까 접으면 전부 다 음수니까 얘로 나눴을 때 부동호 어떻게 되더라? 나눴을 때 부동호가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3번 볼게요. 원가 문제죠. 그죠? 정가, 원가, 이. 한 번만 잡아드리고 설명을 좀 해설 강의 해볼게요. 요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원가에 제가 10,000원에 떼어와요. 그죠? 어디 뭐 그 용산 가서 10,000원에 떼어와요. 떼어와서 내가 너한테 이걸 얼마에 팔어? 15,000원에 팔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15,000원은 정가가 되는 거고 10,000원에 떼어온 건 원가가 될 거고 15,000원에서 10,000원 뺀 건 이익, 5,000원이 이익이 남겠죠. 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항상 문제들은 어떤 금액의 정가가 존재하고 그 정가에서 뭐를 빼야 원가를 빼야 우리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게 이익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가장 간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이익에 관한 언급이 있으면 이 관계식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고, 자, 그 다음 3번 다시 보면 원가에 25% 이익을 붙여 정한 정가에서 너무 많이 붙였나 봐. 2,500원 할인해. 판매하면 딱 이렇게 할인했을 때까지 이 금액이 정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 원가를 빼서 이익은 얼마나? 이익이 15% 이상인데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게 어디의 15%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조금 수정을 하면 원가의 이 말을 좀 추가를 시켜 놓을게요. 원가의 15% 이상이 되면 원가는 얼마 이상 물어봤는데, 일단 퍼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가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A가 있고요. 그 원가에 만약에 X% 이익을 붙이면 100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 방법은 X%라는 퍼센트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X가 뭔지 모르니까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 이해하시고, 만약에 그지 이거를 할인해 준다. 그럼 여기가 원가에 X% 할인에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라는 거는 표현 방법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얘는 퍼센트가 정확히 주어져 있죠. 그럼 굳이 쟤를 문자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든 그 녀석의 가치는 100%로 가정해. 그 100%에서 얼마를? 25%를 이익을 붙인 거니까 이게 125%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그 A가 원금이 A라면 이게 A1 주고 샀으면, 그죠? A의 몇 프로? 125%. 125%는 100분의 125니까 1.25. 그냥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치가 얘란 얘기예요. 25 계산하면 1.25.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지? 숫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게 기본 개념들이고, 자,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원가를 X라고 놔요. 원가를 X라고 놓고 25%의 이익을 붙여. 그럼 걔는 125%가 됐겠네. 이게 정가인데 안 팔려. 너무 욕심냈나 봐. 정가에서 얼마를? 2,5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롭게 결정된 정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정가에서 뭐를 빼야?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게 이익이 되는 거고, 그 이익이 얼마래요?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이익은 원가에 몇 프로? 15%. 15%면 0.25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15% 이 자식아. 1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이익이 원가의 15%다. 어떻게 얘가 이상이니까 얘가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볼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됐죠? 여기를 뺍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x가 1.25개인데 1을 빼면 0.25가 되겠죠. 그래서 0.25x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너도 일로 넘어와. 마이너스 0.15x가 될 거고, 넌 절로 넘어가. 그래서 2,50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너희들이 계산하면 0.1x가 될 거고, 2500이 될 테니
양변에 10을 곱해서 이렇게 원가는 얼마? 원가는 25,000원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이 표현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를 때는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3번을 넘어갈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한 변이나 3의 정사각형을 한쪽 방향으로 한 변에 겹치도록 계속 이어 붙였을 때 물으면 답하시오. 1번 정사각형에 한 개를 붙일 때마다 만드는 도형의 둘레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하시오. 비교해 보면 되겠죠. 1단계의 둘레가 얼마나 얘들아?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1단계에 3이 4개니까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추가되는 것만 그려볼게요. 일단 1단계 어떻게 있어? 요렇게 그리고 또 요 길이를 여기다 찍어 볼게요. 괜찮죠? 평이동 시키면 딱 붙을 테니까 그럼 몇 개 추가돼요? 2개 추가되겠죠. 변이 2개 추가됐다는 건 3이 2개니까 얼마? 6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여기랑 여기가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 2단계고. 자, 그러면 얼마가 추가됐어? 6이 추가됐으니까 여기 6 추가하면 얼마? 6 추가요? 18이 되겠죠? 3단계 보겠습니다. 3단계도 어떻게 돼? 2단계 요 도형,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 2개. 그래서 여기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하나를 여기다 그릴게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2단계랑 3단계랑 비교했을 때 이 변 2개 추가된 거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변 2개니까 6이 추가됩니다. 그만. 이해했죠? 6씩 계속 증가하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한 개 이어 붙일 때마다 도형의 둘레는 6cm씩 그지? 변 2개씩 늘어나는 거고. 자, 2번입니다. 2번부터는 이거를 함수로 이제 표현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몇 개씩 증가한다고? 6개씩 증가하죠. 그럼 그때 표현 방법은 6개씩 증가하니까 그죠? x개면 6x만큼 증가했을 테니까 6x를 먼저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x가 1단계일 때 개수가 몇 개? 12개? 말을 못하네. 1 집어넣으면 얘가 6이니까 6을 더하면 12개가 되겠죠. 확인. 2단계면 2 집어넣으면 12에다가 6이면 18. 3단계면 18에 6 더하면 24.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잡으시면 돼요. 물론 x는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얘는 단계 수고 y는 저 변의 둘레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표현했다는 소리죠. 자, 3번입니다. 10개의 정사각형. 10개의 정사각형은 10단계겠죠. 10 집어넣으면 66이 도형의 둘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실험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친구가 누구랑 얘랑과 x축에 만난대요. x축에 만난다는 소리는 x절편이 같다는 소리죠. 요렇게 만났다는 소리니까 결국 x절편이 같으니까 요 정확히 들어있는 x절편 가지고 얘 이 그래프도 지난다 그런 얘기네요. y 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를 넘기면 3분의 4x는 2가 될 거고 양변에 역수 곱하면 x는 역수 곱하면 4분의 3이겠죠. 4분의 3이니까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결국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니? 2분의 3,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이 얘를 지나니까 집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그래프는 y축에 맞는데 아유 고맙지 그지? y축이면 이게 y절편이니까 대충 한번 그려드려요.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0,3을 얘가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그래프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둘 가지고 그지? A값, B값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B 잡아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y절편 3이니까 B가 3이 되겠네. 써놓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직접 기울기를 구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가 어딜 지나? 이 점을 지나니까 y의 0을 x의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이 a값 계산하면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할까요? 2를 곱하면 3a는 6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래서 a가 얼마니?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a값, b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문제 뭐라 그랬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는 얘란 얘기고 a에서 b를 뺀 게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a가 얼마니?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죠? 요거 플러스 2였을 뻔했는데 마이너스 2죠. a에서 빼기 b를 빼래요. 이게 b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겠죠. 1번이네요. 자, 11회차 보겠습니다. 13번이에요. 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연립방정식.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2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를 A, B를 또 바꿔놓고 풀었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지? 자, 그러면 어쨌든 A값, B값이니까 A, B에 대해서 문자 2개야, 식 2개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요 녀석에가 넣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관계식 하나 만들어줍니다. x의 마이너스 2를 y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5가 될 테니까 하나씩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a랑 b랑 바꿔놓고 풀었대. 이 친구만 바꿔놓고 풀었으니까 a 대신에 b라고 놓고 풀었을 거고, b 대신에 a라고 놓고 풀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해가 문제 뭐래? 얘래요. 그죠? 똥이야, 똥. 그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분의 17b가 될 거고, a 얼마를? a는 7분의 9. 그래서, 죄송합니다. y 대신에 7분의 9를 집어넣고, 걔가 5라는 소리니까, 얘네들이 열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요 계산해 볼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해요. 마이너스 7 곱하면, 색깔 좀 바꿔 써볼게. 마칠 곱하면 9a가 될 거고, 마칠 곱하면 플러스 17b가 될 거고,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35가 될 거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곱해줘서 여기다 얼마를 17을 곱할게요. 그러면 34a 더하기 17b, 여기다 17을 곱하면 얼마예요? 7호 35 마이너스 85인가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립은 아래에서 위를 빼겠습니다. 얘가 이제 더 크니까 빼면은 25a가 될 거고, b는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50인가요? 마이너스 50? 맞죠? 그래서 아이고, a는 이쁘게 만들어놨네. a는 마이너스 2라는 정수가 나와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b가 마이너스 1인 게 눈에 들어오겠죠. 자, 어떻게 달래요? a에서 b를 빼달래요. 여기서 이게 빼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평행한 두 이차함수야? 아, 그래. 너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도 얼마니? 얘도 마이너스 5라는 걸 그냥 단박에 눈에 보이죠. 평행하면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물론 n은 얼마니? n은 마이너스 10이 되면 안 됩니다. 1차면 안 돼.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가 다시 이걸 안 읽었네요. 두 그래프의 x절편이 a, b라고 세팅했네요. 길이가 6이 될 거고 n은 양수입니다. 자, 그럼 얘만 한번 잘 이쁘게 그려볼게요. 정확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y절편 마이너스 10이고요. x절편은 2가 되겠죠. 맞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지? 그래서 기울기 음수니까 내려가야지, 이 아저씨야. 자,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점을 뭐 편의상 A라고 놓을까요? A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랑 평행하니까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질 텐데 그 점이 B면 6이래요. 그럼 6이라는 건 여기에서 6개 더하면 요렇게 4로 오거나 여기에서 6개를 빼면 마이너스 8이거나. 근데 얘는 안 되네. 왜 안 돼? 얘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Y절편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아져요.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문제에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으니까 너의 Y절편이 양수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올라가야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지? 얘의 오른쪽에 X절편이 있어야 요 Y절편이 양수가 되겠죠. 자, 얘가 되겠네, 이게. 자, 그래서 뭐 물어봤어? n의 값 물어봤어?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n은 이 녀석의 Y절편이죠. 그럼 다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y의 0을 그 다음에 x 얼마? x에 4를 집어넣으면 n이 플러스 2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 달래요. 둘이 더하는 소리는 정답은 15가 정답이겠죠.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그 정사각형 이어붙인 거 있죠? 그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림같이 윗면의 반지름이 4cm인 이제 원기둥 모양 통조림에 X길을 일렬로 묶는데 이제 위에서 봤다는 소리죠. 자, 그랬을 때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를 Y라고 한다. 다시 통조림 X길을 그지 일렬로 묶는데 필요한 끈의 길이를 Y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수가 뭐인지는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X의 관계식 C로 나타내고 통조림 4개 묶을 때 필요한 끈의 최소 길이 물어봤으니까 뭐 4개는 나중에 이제 X에 4 집으면 되는 거니까 X랑 Y랑 1차 함수를 잘 표현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해볼게요. 그죠? 해보면, 첫 번째, 요 끈의 길이는, 그죠? 첫 번째는 뭐 끈의 길이는 필요가 없는데, 숫자면, 표현하자면, 원의 둘레니까 몇 파이니? 지름 곱하기 파이, 8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요, 추가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둘레가, 요렇게 잘랐을 때, 얘들아, 그지? 저 둘레를
요렇게 잘 안 보이시려나 파란색이라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어디가 추가돼요? 핑크색 일로 와. 핑크색이 가장 잘 보여. 요만큼이랑 그 다음에 요만큼이 추가가 됐겠죠. 이해가? 그러면 기존에 얼마야? 이 파란색의 둘레는 8파이였는데 핑크색 두 개 표현된 게 요 길이가 얼마냐면 얘들아 요렇게 평이동시키면 요렇게 평이동시키면 여기가 와야 되는데 요렇게 여기랑 동일합니다. 요 길이는 반지름 두 개니까 그지? 지름과 같고 요 길이가 8이 돼요. 8이 몇 개? 8이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16 많아졌구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또 마찬가지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만큼의 둘레 있죠? 요만큼이랑 요만큼 그지? 요거 표현해보니 그냥 계산할게요. 얼마 추가된다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가 얼마니? 8파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길이들을 볼 건데 요 길이 요렇게 표현될 거고 요렇게 요 두 개를 더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한 요 길이랑 같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반지름 4개예요. 반지름이 4니까 요 길이가 16이 될 거고 16이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30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했지만 그지? 16씩 증가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돼? y라는 그지 끈의 길이는 8파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파이는 여기다 써주세요. 뒤에 쓸까요? 여러분들 x가 앞에 오는 거 좋아하죠? 8파이는 그냥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몇 개 증가해? 16개. 여기서 여기 몇 개 증가해? 16개. 그래서 선생님이 16을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됩니다. 1을 넣으면 여기가 16 얘가 나오니까 이게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6을 빼시면 되겠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어이? 2개일 때 16 곱하기 1이네. 3개일 때 16 곱하기 2네. 너일 때 하나 줄어? 너일 때 하나 줄어. 아 그래? 그러면 x개일 때는 x 빼기 1 그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 관계식은 이거 전개하면 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통조림 4개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그지? 여기 4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 48 더하기 88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 25번이었어요. 자 12회차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x의 부등식의 해가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너의 해를 올바르게 푼 걸 물어봤으니까 요걸 일단 4를 넘겨볼게요. 그럼 ax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서 a로만 나누면 해가 나오는데 문제는 너네들의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a로 나누는데 부등호가 바뀌었어. 이 음수라는 걸 조건을 꼭 쓰세요. 눈으로 풀지 마시고 제발 좀. 그래서 a로 나눠주면 부등호 어떻게 돼? 반대가 될 거고 그래야 이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맞아 떨어질 거고 얘가 얼마나 얘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가 얼마라고? a는 마이너스 2인 음수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집어넣어서 쭉 부등식 풀어주면 돼요.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네이클로버 x개와 세이클로버가 y개 2팩을 합하면 21개이다. 뭐 간단하게 그지? 관계식 하나 잡을 수 있죠. 4x 더하기 3y는 21개? 21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x, y는 그지? 자연수 개수예요. x, y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연수 1, 2, 3 그딴 애들입니다. 1.5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연립해서 그 녀석의 해가 얘 해랑 동일하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 아 얘나 얘가 주어져 있으면 둘 중에 얘랑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건데 그지? 얘네 둘 다 해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얘네 다 모르니까 그지? 요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A, B가 얼마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해보면 되겠지, 그지? 어떻게 해봐?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죠? x의 얼마를 1부터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4잖아. 넘기면 얼마니,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하고 있어? 그 y가 얼마가 나와?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요. 안 됨. x가 2잖아.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 되겠죠. 2면 네가 8이야? 너면 어떻게 되게? 8이 되겠지? 없애볼게요. 얼마니? 어쨌든, 그지? 안 됨. 되나? 얼마네 8 빼면? 13이죠. y가 자연수가 안 나와. 그 다음 3 집어넣으면요 12야. 12를 빼면은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y가 얼마니? y가 3. 됨.
끝났습니다. 나머지 건 해볼 것도 없어. 그죠? 어차피 xy는 딱 한 쌍이가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해봐. 4집은 얼마니? 16이잖아. 얘가 16이라고요. 가려버리면 얼마니? 얘가 5가 나올 테니까 y가 자연수가 안 나와요. 더 이상 해볼 필요 없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xy가 얼마니? 3,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x3, y3을 너의 해이기도 하니까 x3, y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x3 집어넣고 y 얼마를 3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x에 3 집어넣고 그 다음 다시 y에 3부터 집어넣을게요. y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에 3 집어넣으면 3b가 될 거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니? 6b가 4가 돼서 b가 얼마라고? b가 3분의 2가 잡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빼볼게요. 빼면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6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얼마라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해달라 했죠? 둘이 곱해달래요.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2가 정답이네요. 그죠? 1번에 유치하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k만큼 평이동 시켰더니 얘랑 y축에서 만났어요. 얘랑 y축에 만났다는 건 방금 공부했듯이 y절편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 위에 거 이 두 점 가지고 지난 직선의 방식을 표현해 봐야 되겠죠? 그림. 대충 이 점을 마이너스 2,6이라고 가정하고 이 점을 얼마니? 4,3으로 가정하면 기울기란 친구는 x의 증가량 여기서 이렇게 빼면 6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표현해 보면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x 될 거고 플러스 b로 세팅. b를 구하기 위해서 난 요 점이 마음에 드네요. 집어넣어. y에 마이너스 3을 x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b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b가 3이니까 이렇게 지워놓고 이 직선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y축 k만큼 평이동하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쉽죠? y축의 평이동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랑 얘랑 y축에서 만났어?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얼마나 소리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k는 마이너스 7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문제 뭐라 그랬어? y축에서 만난 두 1차 함수 그래프 x축 둘러싸인 도형. 즉 얘랑 x축이랑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 넓이를 까지 계산해서 여기다 더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데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여기쯤에 찍고 얘는 x절편은 얼마니? 0인 x의 값 넘겨주면 2분의 3x는 마이너스 4야? 괜찮죠? 그럼 역수를 곱하면 3분의 2 곱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네요. 그죠?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 어딨어? 요거 그릴 거고 x2 집어넣으면 0이 돼요. x절편 2가 되겠죠. x절편 2니까 요게 2점 얼마야? 조금 요쪽에 그려놨고 요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에 자, 밑변 얼마냐면 요 길이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셔야 돼요. 그죠? 빼면은 2에서 빼기 마이너스 3분의 8 요게 밑변이 될 거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2분의 6, 2분의 8 죄송합니다. 3분의 6, 3분의 8, 3분의 14 그래서 밑변은 3분의 14고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이 밑변의 수직거리 얘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절대값 플러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분 7이니까 3분의 28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넓이는 3분의 28 얘가 3분의 21, 3분의 28 정답은 3분의 7이 되겠죠. 2번에 있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짓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2600리터의 물이 들은 물탱크가 있어요. 오전에 300의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럼 얼마 남아있어? 2300이 남아있겠죠. 거기서부터 12시부터 낮에 수국지 열어서 4분당 60m. 싫어. 우리는 1분당으로 기본 단위당 얼마큼 빠지는지 볼 거야. 4로 나누면 15리터씩 일정하게 흘려보낸다. 수도꼭지를 연 다음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물어봤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X분, 그지? 수도꼭지를 X분 틀었을 때, 수도꼭지 X분 열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2600에 300이 뺐으니까 2300에서
졸졸졸졸 그지? 물이 빠지겠죠. 1분당 얼마? 15리터. 그러면 x분이 지났으면 15x가 되는 거고 너는 시간이고요. 너는 뭐니?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문제 뭐 물어봤어? 물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800. 그래서 y가 얼마일 때? 800일 때 그때 이 x의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넘겨주면 15x는 800 넘어가면 1500인가요? 아, 맞죠? 그죠? 아, 그래서 x는 얼마니? 10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x는 단위가 분이니까 100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그지? 그 물탱크의 양이 800리터래요. 근데 오전에 얼마야? 죄송합니다. 오후 12시부터 틀어놨으니까 12시부터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죠? 그럼 1시간 어딨어? 오후 1시간 40분이 정답이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얘도 앞에서 많이 했지만 그지?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봐 설명드릴게요. 개념만 잡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형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어떤 세 녀석이 그지? 이렇게 평행인 경우 셋 다 평행이면 상황형 안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두 개 평행에다가 하나 안 평행 이런 경우 있을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어느 점 한 점을 세 직선이 이제 교점으로 공유할 때 그럴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1번 같은 케이스는 1번, 2번은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잡아주면 요거 넘겨요. 그리고 2로 나눠줍니다. 너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괜찮죠? 이 정도는 많이 했으니까 요 기울기 y 넘겨요. 그럼 이게 개수니까 너는 기울기 2가 될 거고 너 넘겨요. 마이너스 x와 a를 나눠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순간 너네들이 다르잖아. 그러면 세 녀석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 너는 가능해. 왜? 넣을 때와 넣을 때 a 값 두 개 구하시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너네들의 교점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 교점을 구한 다음에 만약에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했다고 쳐요. 얘가 3번으로 치면은 1번, 2번의 교점이 3번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이 교점을 여기 집어넣어서 따로 a 값을 따로 연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a 값이 3개 나오는 거고 그 3개를 더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둘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